65페이지 사실적 읽기의 개념, 사실적인 거 있는 그대로 읽어줍니다. 글에 드러난 정보를 말 그대로 사실적 읽기니까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읽는 활동. 글을 이해하는 데 사실적 읽기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가 돼야 다음에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요게 될 수 있다. 다음 2번 사실적 읽기의 특징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 활동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글 중심으로 읽기 방법입니다. 글의 내용 측면에서는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글에 제시된 정보와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 형식적인 측면에선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는 것.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처음, 중간, 끝에 있구나. 서론, 본론, 결론 되어 있구나.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뭐 그 정도지. 글의 전개 방식은 정의, 비교, 대조, 분석, 예시 뭐 이런 애들 쓰여져 있는 것. 사실적 읽기의 방법. 중심 주제와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중심 내용은 글을 통해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생각이고 삐리리는 중심 내용을 더 압축한 거. 한 문장으로 줄여주세요. 그렇지. 주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때에는 화제에 대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합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도 한 문장으로 줄여놓으면 그게 주제가 되겠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문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합니다. 아, 내가 봤을 땐 이 이야기는 요 정도인 것 같아. 깔끔하게 요약하기. 중심 내용 뭐 밑에 내고 밑에 2번 사실적 읽기를 할 때 뭐 하라고?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라. 글의 구조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논설문은 서론, 부분,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글의 종류와 글에 따른 글 전체의 논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글의 전개 방식에는 엄청 이만큼 많이 있는데 천천히 보시고 혹시 모르는 거 있어요? 분석부터 인과까지? 인과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보통 저랑 수업하시면 서사 과정 인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할 거예요. 서사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는 것이 서사. 또 천천히 보세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비교와 대조는 요거지. 비교, 두 개의 대상의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교. 두 개의 반대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조. 그렇지. 1의 1번 사실적 읽기는 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독서 단계, 다음 독서의 바탕이 된다. 5. 사실적 읽기는 글에 제시된 정보도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지. 글의 전개 방식 등 형식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활동은 사실적 단계에서 필수적인 건 아니다. 거짓말하네. 여기 바로 옆에 보면 글에 제시된 정보, 중심 내용, 글의 구조,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 완전 필수인데 그래서 틀리다. X. 사실적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적인 글의 정보 확인하고 타당성, 공정성 평가하는 것은 글의 비판적 읽기지. 옆에다가 쓸까요? 얘는 사실적 읽기가 아니라 비판적 읽기다. 핵심 정보와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죠. 3번. 사실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건 중심 내용, 세부 내용 구분해야 되고 내용들 사이에 관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에 요약해서 재구성해보고 생략되어 있는 전제나 글쓴이의 의기를 추론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추론적 읽기지. 한 단계가 끝나야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 차근차근히 확인할게요. 내용과 담화 표지 등을 통해서 전개 방식을 파악합니다. 괜찮죠? 특히 이 담화 표지라는 거는 뭐예요? 글에 나와 있는 어쩌고저쩌고 읽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이제 이어질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가는 거겠구나.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겠다라는 거구나.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구나. 앞에 나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알려준다. 표지판 할 때 그 표지 됐을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러 갑시다.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제목을 보고 글의 주요 내용을 짐작해보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적정기술이란 뭔지 왠지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적정기술이 뭔지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써먹을 건지 얘기해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설명문일 가능성이 좀 높겠군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적정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한 글이네. 그러네. 아까 추측 잘했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오죠. 이 글은 적정기술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 적정기술의 개념, 구체적 조건 등을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키려고 적정기술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는 기술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뭔지 찾아야 되겠네?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 상황들을 적정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 상황을 적정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맨 밑에 두 줄은 따로 별도 또 해놔야 되겠네. 밑에 본문 이해하기 제3세계면은 현재 사회에선 잘 못 사는 사회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경제적으로는 그냥 빈곤한 국가를 보통은 제3국가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각 문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표시를 해봅시다 라고 해놨는데 이미 다 요 색깔 있죠? 요렇게 파릇파릇한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67페이지 본문 이해 자료 미국 적정기술 국립적정기술센터 패스 꼭 알아두기 이 글의 전개 방식 정의 말이나 사물이 지닌 의미를 규정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는 어떻게 생겼냐 뭐뭐뭐뭐란 뭐뭐뭐뭐다 요렇게 생겨져 있으면 정의지. 다음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늘어놓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런 게 열거 뭐 and 요런 애들이 열거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문 시작해 봅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안운동가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핵심어니까 적정기술에다가 네모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적정기술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적정기술은 언제? 1960년대 오래됐네. 벌써 60년 넘은 개념이네. 제3세기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가 되자
전통 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3세계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 사회의 기존 조건과 기술적 발전을 조화로 시켜서 목적은 이거야. 경제적 개선. 잘 살 수 있기. 그렇게 노력하도록 경제적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왠지 유명한 아저씨일 것 같지 않아요? 이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왠지 나름의 전문가일 거니까 글쓴이의 내용이 이 글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제3세계 빈곤국이 필요한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중간 기술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적정기술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은 대안기술, 적정기술로 표현되었는데 후자는 적정기술, 요즘은 적정기술이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애초에 나왔었던 건 중간기술, 대안기술, 적정기술. 하지만 지금은 적정기술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기술이란 무엇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꼬불꼬불 밑줄. 제3세계 빈곤국에 필요한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은 중간개념. 중간개념이라는 단어 뜻풀이 해줬죠. 단어 뜻풀이 해줬으면 내용 전개 방식이 뭐야? 정의. 지금은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었던 유래 이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적정기술의 등장 배경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다. 유래 come from 어쩌고 어디에서 온 겁니다. 됐을까? 네.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요. 20세기 말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옆에다가 괄호 써놓을까요? 하지만 최근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등장한 개념이다. 오래전에 등장한 개념이다. 적정기술이 등장한 배경이라는 말에다가 체크해 놓고 서론 첫 번째 단락은 적정기술의 등장 배경, 요게 글의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직 별거 없죠?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다 제3세계라고 쓰고 저는 또 위에다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쓰면 되지. 두 번째 단락. 이후 적정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어져 왔었다. 그래, 네가 내세운 개념은 알겠는데 더 정확하게 정의해보자. 대표적으로 바커는 사람 이름이죠. 적정기술을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었다. 바커가 내린 정의. 즉,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요게 포인트겠네요. 그는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위 20%, 어떤 하위 20%일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야 경제적으로 소득이 20%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못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적정 기술이 아니야. 하위 2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적정 기술이다. 라고 바커가 정의 내린 거지. 됐을까요? 아니야. 나는 적정기술이란 그것보다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기술이라는 것을 뭐라고? 상황이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
상황에 맞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요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가 있고 어떠한 기술이 있어서 그 동네에다가 갖다 쓸 건데 그 동네에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잘 어울리는지. 지역적으로는 물질과 에너지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다른 데서 그 기술을 쓰기 위해 뭔가를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것.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의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것. 그래, 이해했다. 우리가 잘 사니까 너네한테 기부해 주겠다.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받고 그 기술을 활용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러한 기술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괜찮나요? 밑에 적정 기술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숫자 2 쓸게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들 바커 국립적정기술센터의 이야기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요거 두 개만 해도 열거지.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의식주, 바커는 이야기합니다. 의식주 건강교육 등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필요한 모든 기술, 그리고 또 옆에다가 쓸까요? 하위 20%의 사람들. 국립적정기술센터에서는 상황을 고려해서 비용 규모 면에서 적합한 것, 지역,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 가능하고 끊어 지역의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끊어 지역민들이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술 두 줄로 끊어 기술의 조건이나 특정 기술을 사용해서 요 말이 은근 시험 포인트 더 넓은 관점에서의 적정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건 적정 기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커보다 국립적정기술센터에서 그거는 적정 기술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본문 1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문 2겠지. 이처럼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개념이 바뀌지만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꼽힙니다. 바로 요런 게 글 전체의 핵심어지.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이제 이 밑으로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얘기해 주겠지. 그래서 미리 체크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있죠? 일곱째. 조건 엄청 많네. 나는 적정 기술을 이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아니, 난 저거라고 생각해. 알았어. 우리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겹치는 게 있네? 겹치는 거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요렇게 체크. 첫째, 둘째, 셋째 요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담화 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담화 표지.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따라서 이런 애들 전부 다 담화 표지라고. 첫째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열거하겠구나.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들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너네들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해? 냉장고 필요해? 그럼 냉장고 사. 얼만데? 500만 원. 아슈, 우리 다 죽으란 얘기야? 안 되지. 둘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입하지 말고.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꼬불꼬불 밑줄.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자료를 써야 하는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이고 생산적이고 생산하고 이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셋째,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기술이 있으면 사는 게 편해지는데 그 기술을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수입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 최종적인 목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빨간색 밑줄.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 기술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삶의 질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빨간색 밑줄. 그 다음에 현지 기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끊고 뭐뭐 때문이다. 앞뒤가 원인과 결과, 이유가 담겨져 있죠. 두 글자로 줄였을 수 있지. 뭐라고? 그렇지. 인과. 넷째, 적정 기술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해야 한다. 제품이 너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면 이용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역시 여기 이렇게 끊어놓고 인과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원인과 결과니까. 다섯째,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지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 기술은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 X, 대중에 의한 생산을 지향합니다.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면 어떻게 생산해? 소량 생산하겠지. 굳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여섯째,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합니다. 혼자만 잘 살거나 소수만 또 잘 살고 혜택을 받으면 안 돼. 적정 기술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대하여 개인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끊어 놓으면 앞에 뒤에 내용이 비슷하죠. 하지만 뒤에 오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써있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상술. 뒤에 문장은 상술이다. 상술. 상세하게 서술해준다. 일곱 번째,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지역과 시대에서 적정한 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서는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적정 기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말 무조건 중요한 말이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 말은 중요한 말. 이 외에도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추가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앞뒤 문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는 전환이에요. 전환. 전환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B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었는데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 7개.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7개 다 갖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적정 기술이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해도 빨간색 밑줄 치고 별표.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고양이 되고 향상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면 그것은 적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7가지 중에 한두 개는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거나 빠져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지. 여기까지 본문 2는요.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조건 첫째부터 7째까지 뭐 했어요?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거. 내용 전개 방식 10거. 일반적인 조건은 이렇지만 핵심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근본적 조건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본적인 조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선 앞에 7개, 뒤에 3개 전부 다 외워놓는 게 중요하나 그래도 뒤에 3개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다. 앞에 7개는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됐을까요? 그래서 옆에 보면 적정기술의 핵심 조건,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적정기술이 필요한 이유, 현대사회에는 항시적이고 강렬한 문제가 있어요. 지속가능성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첨단 기술 대안으로 지속 가능성이 설계된 적정 기술의 필요성이 대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적정 기술이랑 최첨단 기술은 서로 어때? 비슷해? 아니지. 완전 반대되지. 반대되니까 대조. 됐을까요? 그리고 이 글은 글의 전개가 문제 해결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구나. 요 말도 기억해 두면 좋지. 문제 해결식.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런 식이에요. 요렇게 최첨단 기술이랑 적정 기술 요 2가지만 나와 있는 단락에서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면 대조 이것만 찾으면 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윗글 가나다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기 하면 문제 해결식 찾으면 됩니다. 1, 2, 3, 4, 5번 보기에서 아마 이게 객관식 나오면 보기가 엄청 길 거예요. 문제 해결식 찾으면 됩니다. 나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날 적정기술의 필요성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이 글에서는 이 글쓴이는 제3세계 라고 또 표현을 해줬었죠. 선진국에서도 필요하대.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관련이 되니까요. 현대사회에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성장위주 경제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등 요만큼 괄호. 간단하게 줄이면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강력한 위기들의 내용이 밑에 괄호에 묶여있는 애들인 거죠. 현대사회의 강력한 위기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여러가지 뭐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지. 혹은 현대사회의 강력한 위기들 예를 들면 어쩌고 그래서 열거, 예시 둘 다 될 거다. 이러한 것들은 항시적인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들은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최첨단 기술 세모,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었다. 현대사회와 위기,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 아까 옆에서 바로 봤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대책이 나오는 거지.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유는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리 씁시다. 최첨단 기술은 뭐라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 필요하고요.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색깔로 체크할게요. 다른 색깔로 체크해 봅시다. 어디를?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 필요해. 과도한 에너지 써먹어.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해. 이렇게 특징.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평범한 우리네 하루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난리 나는 거지. 물 끊기면 차라리 2, 3일 버텨. 전기 끊기면 너무 힘들걸?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여기까지 체크. 그러면 주황색은 최첨단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의 특징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최첨단 기술은 이렇습니다. 전기 끊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 끊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건 최첨단 기술에게 의존을 가져왔을 때의 폐해의 사례, 예시가 쓰여져 있구나. 예시. 됐을까요? 밑에 반면에 같다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 반대되는 얘기. 반대되는 얘기 하겠다라는 거지. 비슷하면 비교, 반대되면 대조. 그래서 여기에 대조라고 쓰여져 있는 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체크할게요. 6번, 7번 문단이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적정기술은 초록색으로 체크할까? 적정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 작동합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여기 체크. 각 지역의 개별 조건을 고려합니다. 중앙집권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개별 조건,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한다 하고 요렇게 또 체크해 놓으면 되지. 특히 얘는 중앙집권적, 요거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 화살표 해 놓으면 되지.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반대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또 칠해야 되겠네. 소규모 단위, 자립적 생존을 도모합니다. 규모 안 커도 돼.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적정 기술은 다시 체크,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하는 기술이다. 여기까지 체크. 그 유용성을 주목받고 있으며 쓸만한데 이 기술.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옆에 나와 있었던 것 적정 기술의 등장 배경은 글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위기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위기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 옆에다가 이렇게 반대 삿대질,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면 되죠. 최첨단 기술은 아까 주황색이었었지? 중앙집중적이야. 거대한 시스템 필요해. 과도한 에너지 소비하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이렇게 사람 편하자고 만든 기술이 사람을 통제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현대 사회에 여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기죠.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최첨단 기술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 다른 해결책이 뭐다?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의 대비라고 해놨지만 괄호 해놓고 대조라고 또 써놔도 되지. 아, 밑에 있구나, 대조. 굳이 안 썼어도 됐었겠지, 대조. 이제 마지막 읽으러 갑시다. 결말 부분이에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 계속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해 줄 만하다. 이미 4, 50년 전부터 적정 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그럼 또 쓸 수 있지. 달리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대조. 적정 기술 관련 경험이 부족합니다. 적정 기술이 기존의 방법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적정 기술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주지 못하다. 적정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적정 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 기술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형 적정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 쌤, 이거는 설명문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설명문이라기보다는 글쓴이의 의견, 생각인 것 같은데요? 들어가도 되나? 뭐 안 될 건 뭐야? 한국형 적정 기술의 마련과 정착에 대한 기대, 적정 기술에 대한 글쓴이의 기대와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기대와 당부, 이렇게 체크해 놓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고 요거는 외워둬야지. 왜냐고? 글의 주제니까요. 이 글의 주제. 적정 기술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일단 적정 기술은 유용합니다. 왜요? 라는 걸 외워두시라는 거지. 누가 봐도 적정 기술 엄청 쓸모없는데? 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죠? 뒤로 넘어올게요. 소단원 학습 활동 나와 있고 우리 요거 하고 조금만 쉴 거니까 조금만 기운내? 2장만 더 하면 됩니다. 뒷페이지. 이 글 전체의 구조와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가나다 뭐 라마 이렇게 나오고 각 단락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앞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65쪽, 66쪽.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요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여기 적정 기술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여기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한 논의, 다커의 견해. 이런 데다 전부 체크해 놓고 얘네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요 단락을 주고 요겁니까? 물어봤을 때 네, 그 정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지. 이걸 뭐 어떻게 다 따로 일일이 외우고 앉아 있을 거야. 그렇게 일하지 말자고. 이렇게 단락을 던져주면 여기까지는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에 대해 얘기했구나. 5번째 단락은 현대 사회에서 적정 기술이 강조되는 배경. 6번째 단락은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유.
7번째 달라. 현대사회의 위기 방안으로서의 적정기술. 얘네들 싸그리 묶어서 현대사회의 위기와 적정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 한국형 적정기술의 마련과 정착에 대한 기대라고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지. 옆에 밑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확인할 거지만 요거죠. 본문 우리 밑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본문 1, 2, 3. 본문은 1, 2, 3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본문 1, 2, 3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1, 2, 3은 서로는 대등한 관계지. 본문 1, 2, 3은 서로 대등한 관계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요렇게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놓고 가 문단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적정기술이 처음 등장한 배경을 소개한다. 가와 같은 문단은 머릿말이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제기한다. 글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5번 다른 거 이렇게 오는 거지. 나, 다와 같은 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나 사실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맺은 말에서는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당부나 과제를 제시해 줍니다. 특히 이 글은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당부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어떤 걸 당부하고 과제를 어떤 걸 당부해 주고 있어? 적정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국형 적정기술을 만드는 데 힘써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크게 뭐 요약하고 정리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 1, 2, 3이라고 해놨는데 도대체 내용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거지. 처음에는 적정기술의 개념, 적정기술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조건들, 현대사회의 위기와 적정기술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요거 가지고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해요. 글 전체를 쭉쭉쭉쭉쭉쭉 다 주고 그러면 요렇게지. 2, 3 묶어. 4 됐고 5, 6, 7 요렇게 묶어. 그리고 옆에다가 쓰면은 되지. 뭐 본문 1, 4는 본문 2, 5, 6, 7은 본문 3.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가나, 다라, 마, 바 해놓고 다음 중 글을 잘 구분해 놓은 것은 1번 가나, 다, 라, 마, 바 2번 가, 나, 다, 라, 마, 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 요건 이해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시험을 어떻게 내면 될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의외로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각 문단이 하는 역할을 살펴봅시다. 세부 내용 1, 2, 3문단 어쩌고 저쩌고 요거 얘기를 말로 풀어놓은 게 3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3번은 시간 되면 읽어보셔도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 얘네들 파란색 형광펜 칠해 놓은 거다 라고 아무 때나 막 열심히 힘쓰지 말자고. 다음 71페이지 윗글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해 봅시다. 일단 첫째, 둘째, 셋째 뭐 하고 있어요? 열거. 열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우리는 여기에다 또 다른 말 해줄 수 있지. 뭐라고? 저런 것들 담화 표지라고 했었지. 요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겠죠. 괜찮을까? 네. 밑에 6, 7문단에서는 대조래요. 대조. 대조는 뭐 있었어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무엇을?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 그럼 차이점에 집중했었던 대상 누구 있었어? 최첨단 기술이랑 적정 기술. 걔네 차이점 얘기했었었지. 최첨단 기술은 어쩌고 저쩌고, 밑에 적정 기술은 어쩌고 저쩌고,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을 대조했습니다. 대조가 사용됐는지 너무 대놓고 얘기해주는 말이 있었죠. 담화 표지 뭐 있었어? 반면에. 반면에라는 말을 통해서 아 대조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오셔서 왼쪽에 담화 표지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고 비교, 비슷해, 대조, 반대대, 원인과 결과 줄이면 인과, 열거는 첫째, 둘째, 셋째. 왠지 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말하고 하면 저 새끼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이런 느낌 주지 않나? 열거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드러낸다. 대조의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면 적정 기술이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구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인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어서 최첨단 기술은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그 다음 기본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유추까지 글의 전개 방식은 확인하셔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열거구나, 예시구나, 유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다음 확인할게요. 72페이지.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이 글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 봅시다 라고 해놨는데 학교 시험에서 당신 엿먹이려면 요거 요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다른 문장 하나 끼워 놓을 거예요. 그거 찾기. 그렇죠. 요약하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는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14번. 다음 보기를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여기가 보기야. 얘네들을 보기로 주는 거지. 다 써져 있어 문제에. 요약한 글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요약하기 규칙에 어긋난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 요약된 것 중에 다른 문장 하나 껴놓을 거다. 이런 찾아놓으면 되고,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요약된 걸 자꾸 읽어놓고 다르게 끼어 들어간 거 눈에 띄게 찾아낼 수 있게 반복해 보시라. 그 정도지. 밑에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밑줄 긋죠. 적정 기술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술이다. 아까 했죠. 적정 기술은 유용한 기술이다 라고 먼저 외워놓고 왜 그거를 나중에 생각하시라고. 윗글의 주제와 관련돼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패스. 적정 기술인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네야, 네.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73쪽.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소단원 한 바닥 정리. 요거는 이제 한번 읽고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을까?